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미가 당기는 주제네요. 자, 희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질문을 주신 희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공무원에 대한 메리트는 줄어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 연금이 또 깎이고, 직무급여제 확대, 초과 근무 인정 시간 줄어드는 것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무원 하려는 사람들은 왜 많아지는 걸까요? 왜 자꾸 죄송합니다. 왜 많아지는 걸까? 왜 많아질까요?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음, 여러분 왜 많아지는 걸까요? 왜 점점 이 공무원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사실 어제 저번에 제가 공무원 했던 공무원 썰왜 저번에 2021년 역대 가장 많이 채용한다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 답이 있어요. 며칠 전에 올렸던 그 영상에서 그 영상을 보고 나면 이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유추하냐? 아니, 많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짧고 굵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자, 올해 역대 최대로 공무원을 뽑기 때문에 뭐 올해도 그렇지만 근 몇 년간 한 3년 4년 동안 공무원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많이 뽑습니다. 장강인데 그거 인정하시죠?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뽑습니다. 장강인도 어떻게 보면 그 혜택을 좀 본 케이스죠. 아니, 참, 과연 이렇게 뽑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많이 뽑았습니다. 이 많이 뽑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좀 많이 뽑았습니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뽑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도 보니까 올해 최대로 공무원 뽑는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만 기사를 봤을까요? 아니죠. 일반 사람도 기사를 봤겠죠. 기사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씨, 공무원 졸라 많이 뽑아가지고 세금 엄청 많이 나가게 얘는 하는 것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많이 뽑아? 이 세금 도둑들. 이런 기분 나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야, 이렇게 많이 뽑는단 말이야? 그럼 이번이 기회겠네? 그럼 나도 한번 시험 쳐봐. 나도 그냥 한번 도전해봐.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지금 최근 한 3, 4년 동안 공무원 많이 뽑는다고 채용 기호 많이 늘렸을 때 이미 많은 뉴비들이 이 공무원 시험 바닥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 올해가 아니라 뭐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4년간 최대로 공무원을 뽑는다 했었고 그게 채용 규모가 매번 기사가 나왔잖아요. 2018년부터 아마 계속됐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야, 이번에 많이 뽑을 때 나도 한번 쳐보자. 어,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한번 공무원 돼봐. 해가지고 넘어오는 거죠.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뭐 그거죠. 메로나의 영향으로 많은 제조업들이 힘들어하고 중소기업 중에서는 문을 닫고 실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 메로나 때문에 뭐 다 힘들죠.
다 힘든데 사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일반 사기업 다니는 월급쟁이 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기업 같은 경우에 뭐 확진자가 나와버리면 그 공장이 문을 닫는가 사무실을 폐쇄해버리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뭐 사무실 폐쇄하더라도 재택근무하게끔 해주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근데 사무실 폐쇄해가지고 뭐 만약에 진짜 회사가 힘들어 버리면 직권을 잘라버리는 회사도 많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본의 아니게 나온 사람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공장 문을 닫아가지고 그냥 완전 쫄딱 망하는 공장들도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번 사태 겪으면서 어떤 걸 느꼈겠습니까? 야, 우리 공장은 메로나 때문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휘청휘청거리고 직원들도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공무원은 멀쩡하네? 월급 따박따박 다 나오네? 그럼 공무원이 낫지 않나? 어, 많은 사기업과 제조업들은 저 메로나 때문에 물량도 줄어들고 일감도 줄어들고 월급도 줄어들고 뽑는 사람도 줄어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또 많이 뽑는단 말이야. 공무원들은 작년과 비교해서 그렇게 월급이 깎이지도 않았어. 오히려 월급이 더 많이 받았어. 왜냐? 초과금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왜 뭐하러 이렇게 사기업 들어갈 길을 쓸까? 그냥 공무원 시험 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겠습니까? 적어졌겠습니까? 엄청 많이 생겼죠. 엄청 많이. 뭐 실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증가했지만 월급이 깎인 사람도 있다는 거죠. 월급이. 왜냐? 뭐 근무 시간 단축이나 아니면 뭐 무기한 무급휴직, 뭐 유급휴직 해가지고 출근 안 한 날 이제 월급을 깎는다고 해가지고 뭐 매너나 터질 때 월급과 비교해서 뭐 반밖에 못 받는다거나 그렇게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생각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월급 반 받으면 뭐 당장 생활이 곤란하신 분도 계신데 그럼 내가 이 직장 계속 다녀야 되냐? 아니면 이참에 다른 걸 해야 되냐?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기사를 안 받겠냐고요. 2020년에는 역대 최대로 공무원을 뽑습니다. 중앙부처 8,345명을 채용을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 기사를 안 받겠냐고 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네이버 메인에 실렸고 아마 뉴스 아마 공중파 뉴스에 다 떴을 거예요. 이게 일면에. 그럼 다 맞다고 봐야 돼요.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 어차피 다른 데 가봐야 사정은 비슷하고 이참에 나도 공무원 시험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원래 있던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사기업을 들어가려고 해도 괜찮은 일자리는 웬만한 공무원 경쟁률 이상으로 높고 TO도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업을 들어가면 되지 않냐? 사기업 들어가고 싶죠. 근데 괜찮은 일자리가 나오냐 말이에요. 정규직이 나오냐 말이에요.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대기업 이제 정기 공채를 없애버렸다고 말 많이 나오죠. SK하고 현대는 아예 대기업을 폐지했다고 하잖아. 공채를, 정기 공채를 없애버렸다고 하잖아. 그냥 자기들이 급할 때 몇 명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때그때 뽑겠다는 거잖아요. 삼성만 뭐 나중에 대량 채용하겠다고 하잖아요. 큰 기업들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것보다 작은 기업들은 아예 이번에 뭐 보니까 뉴스 기사 보니까요. 이번 상반기에 뭐 천대 기업들 뭐 설문조사 비슷하게 했는데 64%가 채용 계획이 없다고 했어요. 64%가 반이 넘죠. 반이 넘는 기업들, 그러니까 대기업, 중견기업 포함한 그 천대 기업 들어가는 회사. 보통 천대 기업 들어가면 최소 못해도 중견기업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 기업들이 64%가 채용 계획이 딱히 정해지지 않았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뽑을지 안 뽑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뽑는다고 치더라도 그 자리 들어가는 게 얼마나 빡시겠어요? 얼마나. 그 자리 들어가는 게. 제가 얼핏 들은 얘기로는, 독시상관이 들은 얘기로는 뭐 대기업 정규직 있죠? 뭐 생산직. 두 자리 났는데 500명이 넘게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거의 250대 1이잖아. 지금 현재 공무원 경쟁률 중 250대 넘는 게 있나요? 지금 대기업도 이제 요즘에 서류 경쟁률 같은 거 보면 50대는 그냥 넘어요. 심지어는 있잖아요. 뭐 공기업이나 일반 기업 인턴도 있잖아요. 인턴 정규직 아니잖아요. 인턴도 30대 1 넘어가요. 30대 1. 그리고 더 웃긴 거 하나 얘기해줄까? 대구에 제가 얼마 전에 격리 일자리 있죠, 격리. 봤는데 월급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 한 180만 원 정도 받는 일자리인데 한 명 자리인데 50명이 넘게 지원했어요. 50명이. 요즘 대기업 경쟁률이 한 50대 1은 넘지 않을까요? 대략적으로. 네, 180만 원 경기인데 한 자리밖에 안 뽑아요. 50명이 넘게 지원했어요. 뭐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재탕 3탕. 이미 사람 뽑았는데 일부러 올리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많이 있어. 순수하게 50대 1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 제하고도 한 20대 1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상대적으로 공무원 경쟁률이 더 낮네. 공무원 경쟁률은 한 30대 정도 되니까. 아, 공무원이 더 낮네.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는 20대 1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경찰 이번에 경쟁률이 20대 1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경찰 경쟁률이 평균적으로 제가 알기로 20대 1이 안 됐어요. 20대 1.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찰이 오히려 20대 1이가 낫겠네. 사람도 많이 경찰 아니면 소방 같은 경우에 10대 1도 안 되는 데 있으니까 소방이 더 낫겠네. 아, 뭐하러 내가 사기업 들어가려고 그렇게 악바리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 사람 생각이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도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시험 볼 때가 더 높았어요. 윈드 초코에는. 이거 제 자랑할 수 있는데 제가 2008년부터 11년까지 시험 봤거든요. 2008년부터. 그때가 경쟁률이 두세 배가 더 높았어요. 왜 높았냐 하면 그때가 사람을 지금의 반절도 안 뽑았거든요. 제가 시험 봤을 때. 지금 보니까 남녀 뭐 전의견까지 합치면 3,000명 넘게 뽑더라고요. 진짜 많이 뽑는 거예요. 제가 뽑았을 때는 남녀 합쳐도 1,000명 남짓됐어요. 네. 저는 그런 시험에 그래도 피랍을 3번 했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가 엄청 많이 뽑는단 말이에요. 평균 경쟁률 20대 1 약간 언저리란 말이지. 그래서 뭐 사기업 들어가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는 거지. 아, 그때는 한국사가 없었어요. 제가 시험 봤을 때 한국사가 없고 수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수사. 한국사가 2012년에 들어왔거든요. 수사 1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수사는 효자 과목. 수사는 100점 안 맞으면 접으라고 했어. 자,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이 더 공무원 쪽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왜냐면 공무원도 많이 뽑으니까. 특히 경찰이나 소방 경쟁률이 약하니까 사기업은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 하니까 그래도 그냥 공무원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여기 보면 이게 적어놨죠. 공무원 연금이 깎이고 뭐 직무급여제 확대되고 초과근무 인정되는 거 줄어드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런 거 있다는 사실. 심지어
공무원 중비생들도 이 현실을 모릅니다. 연금이 또 깎일지도 모르고 직무급여제 우리가 할 때 들어올지도 들어올 수도 있고, 초과금 인정되는 거 점점 더 깎일 가능성이 크다, 다른 수당 줄어들 거 크다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그 사람들은 공무원인데 무조건 좋은 줄 압니다. 이건 솔직히 말하면 공무원 조직 들어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장관님? 민트초코이님 안 그래요? 사실 공부할 때는 저런 생각이 1도 안 들잖아. 수험 공부할 때는 그냥 내가 무조건 합격해야지. 내가 무슨 뭐 저런 거 알 필요가 뭐가 있어. 일단 들어와서 일단 어 합격증 받고 교육받고 일단 임명되고 15 끝나고 이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뭐 공무원 연금이 깎이고 직무급이 들어온다 하고 어 초과금 문제 있는 거 줄어들고 뭐 수당 줄어든다. 이게 귀에 들어오겠냐 말이에요. 저 시험 볼 때 안 들어온다니까. 초코인이 저런 거 귀 기울였어요, 공부할 때? 이미 세무직 준비할 때 귀 기울였냐고요? 안 듣는다니까. 왜냐하면 공익생들은 일반 소식 안 들어요. 왜냐? 공부하는 데 전념하기 때문에 세상과의 어떤 소식통을 닫고 산단 말이에요. 그냥 공부만 해야 되죠. 막상 합격하고 나서 일을 하면서 봉급 받으면서 알게 되는 거죠. 맞잖아요. 막상 들어오고 나면 이게 겁나지. 들어오고 나서 일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여론, 공무원을 바라보는 여론이 상당히 안 좋고, 그리고 공무원들을 개혁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공무원에서 굉장히 적대적이라는 거를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초코인님 맞잖아요. 사람들이 공무원에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할 줄이야. 이렇게 악성민원이 생각보다 많을 줄이야. 공무원이 막상 일을 하지만 이렇게 월급이 적을 줄이야. 일하면서 겪으면서 알게 되는 거지. 일하기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박봉 얘기만 듣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박봉인지도 모르는 거잖아. 맞잖아요. 이렇게 꼰대 같은 직원들, 어? 일 안 하는 직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수험생은 모른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모릅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은 그거예요. 수험생들은. 나도 수험생 생활 해봤지만 마인드는 그거. 일단 합격하면 장땡이다. 합격하면 내 인생 끝난다. 일단 합격만 하자. 아니, 수험생이 합격만 생각해야지. 내가 저런 거 신경해서 그 일이 뭐가 있어? 당장 나는 당장 나는 이거 빨리 몇 자라도 더 봐가지고 외우는 게 더 중요하지. 다 그렇다니까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초코이님 안 그렇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이걸 심각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현직에 좀 오래 있는 사람들, 현직에 가가지고 좀 오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지금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가지고 일하면서 느끼는 사람들이, 일하면서 이제 조직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일하면서 느끼는 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도 모른다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공무원들 이것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 많아요. 특히 이번에 임용되거나 하신 분들, 미트 초코 유저도 어떻게 보면 해당이 됩니다. 들어온 것까지는 어떻게 다행인데, 점점 이제 제도적으로 우리한테 칼질이 되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잖아요. 사실 지금 들어왔던 사람들도 혜택을 많이 못 누려요. 초코인도 알고 계시잖아. 사실 혜택을 누린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2011년 이전에 합격한 사람들 혜택을 많이 누리게 돼 있어요. 연금이나 일정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부분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누리게끔 돼 있습니다. 2011년 이후로 들어온 사람들은 사실 연금 맛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냥 기여금만 오지게 내고 구경도 못 할 수도 있어. 지금 연금 받을 수 있을지 자기들도 장담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못 받는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들어와놓고 기대도 안 한다고. 연금 많이 적은데 여기서 더 칼질할까봐 두려운 사람들도 많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직무급여제가 돌아오면 진짜 공무원 조직이 완전 희바뀔 거야 아마. 왜냐하면 직무급여제가 가장 타격을 보는 조직은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는 일이에요.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는 일은 사실 일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업무의 위험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무집익지로 갔을 때 1, 2, 3, 4, 5, 6, 7로 갔을 때 가장 위 상단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교정, 소방, 그리고 기술적인 영역, 기술직, 기계직 일하시는 분들, 경찰, 이런 분들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그 보수 체계가 단계가 낮은 사람은 적게 받고 단계가 내려가는 사람은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직무급제가 바뀌게 되면 실력이 없으면 월급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계약직하고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없이 앉아 있으면 완전히 도태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공무원 제도는 실력이 없고 뭐 일 안 해도 어떻게 호봉만 쌓이면 그 호봉제로 해가지고 자동 진급되고 돈 받잖아요. 맞잖아요. 호봉제이기 때문에 진급이 욕심 안 가지는 거예요. 진급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버티면 돈은 따박따박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직무급여자가 되면 내가 진급 안 하면 돈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처음 받을 때나 지급이랑 똑같다는 거죠. 뭐 그건 나중에 가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다른 건 민간 기업은 생각해. 민간 기업은 만약에 사원 들어왔는데 10년째 사원이면 보낼 거야 아마. 보낸다는 거지. 어? 실력도 없는 사람 앉힐 생각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아직도 공무원에 대한 환상이 많기 때문에. 자, 공무원에 대한 환상이 많아요. 사람들이 막 보면 뭐 공무원 이제 힘들다, 우리 공무원이 더 힘들다, 막 어렵다. 공무원들 중에 우울증 가진 사람도 많고, 정신과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뭐 자살한 사람들도 생기고, 불만 가진 사람도 엄청 많다. 얘기는 하지만 이게 일반 사람들 귀에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그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에 대한 환상 뭐냐? 오라벨, 어? 일 안 하고 딩가딩가.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아직까지도. 뭐 좀 알고, 현실에 대해 알고, 재방송을 해도 공무원이 일하시는 분들이, 현직자분들이 와가지고 고민 사연도 많이 얘기하고, 현실 많이 얘기하고, 맞잖아요. 자, 솔직히 말해서 미트 초코 여기 아니고 어디 가서 공무원 현실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얘기 못해요. 얘기하잖아요? 뭐 사기업 다니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우리 요거도 먹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이 미친놈아. 이미 4개월 뭘 한대 그래. 니 그래도, 일 안 해도 월급 나오잖아. 우리 일 안 하면 잘린다니까? 니들은 씨, 일 안 하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월급 나오잖아. 우리 일 안 하고 있잖아.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라니까? 왜 누군 빨간 날 쉬지 않아? 난 빨간 날 맨날 나오라고 그래요. 어? 아직도, 봐봐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공무원, 공무원 왜 줬습니까? 공무원 왜 하고 싶어 합니까? 가면, 요거 얘기해요. 10명한테 물어보잖아요. 9명이 이 얘기해. 9명이. 네이버 기사 봐봐. 네이버 댓글 봐봐. 맨날 이 얘기밖에 없어. 공무원도 일도 안 하면서 맨날 커피나 마시고. 봐봐요. 이런 거 토요일, 일요일 다 출근했다 하더라도 사기업에 얘기하잖아요. 사기업 단에서 얘기하면. 뻥치야. 너 거짓말 하지 마. 구라치지 마, 이 자식아. 공무원이 뭐 할 일 있어가 토요일, 일요일 다 출근한다 그래. 거짓말 하지 마. 너 놀러 댕겼잖아. 어디서 사기업 다니면서 거짓말 치고 있어, 이 자식이. 어? 내가 저번에 두민센터 가버리 커피 마시고 그냥 편하게 있대. 니도 똑같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말이 안 통한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다물고 있어야겠네. 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가 이거라니까요. 워라벨, 9 to 6, 9시 출근, 6시 퇴근, 정시 출근, 정시 퇴근, 빨간 날 쉬고, 주말 쉬고, 명절 쉬고, 그리고 일 안 하고, 사무실에서 커피 마시고, 컴퓨터 두들기고, 신문 좀 보고,
그리고 육아휴직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육아휴직 쓴다고 해서 누가 자르는 사람 없고, 그리고 정년까지 쭉 일할 수 있고, 연금까지 받을 수 있고, 이게 뭐가 힘드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보는 아무리 공무원 조직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일이 아니다. 아니 왜 이런 월급을 쥐꼬리 받고 주는데 이 꼰대 같은 인간들이 자기 일을 안 하면서 말단이 나한테 자꾸 일을 몰아준다. 일을 시킨다. 미치겠다. 야 그만 좀. 야, 사람이 좀 살아야 되지 않냐. 나는 뭐 일하려고 얘기 왔냐? 민원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일반 시민들의 이미지는 워라밸, 일 안 하고 딩가딩가, 육아휴직, 정년보장, 연금이라는 거예요. 그냥 동네에 친한 사람들한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공무원 뭐가 준약하면 이 얘기밖에 안 해. 솔직히 민트 초코인도 그렇잖아요. 민트 초코인도 이 현업이 일을 하니까 이 현실에 대해 알게 된 거지. 합격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 내가 예전에 경찰 공무원 준비할 때도 경찰 시험 보는 형님들한테 경찰 공무원 왜 치는 겁니까? 사명감 때문에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야, 그래도 경찰은 공무원이지 않냐? 어? 땡하면 퇴근하고, 보니까 파출소 가니까 일 안 하고 뭐 지키고 쉬고 있더만. 그리고 애 태어나고 하면 어, 육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년부자도 연금 나오고 얼마나 좋냐? 다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야, 프레임. 여름에 태풍 오면 빨간 날에도 공무원 출근한다고.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공무원 현실이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거의 대부분 몰라. 공무원의 현실이나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애 같은 거 모릅니다. 솔직히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여러분. 그래서 공무원들이 속 얘기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참고 있는 경우가 많아. 얘기도 이해도 안 해주고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여기 와서 얘기한단 말이야. 여기 와가지고 아 부모님 정말 공무원 힘듭니다. 진짜 어디 가서 얘기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일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얘기하면 야 까짓거 공무원이 뭐가 힘들다고 야 공무원도 못할 것 같다고 그냥 뭐 살지 마. 야 그 어? 야 빨간 날 일도 안 하지. 사무실에 앉아가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일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징징대냐. 누구는 힘든 일 안 해본 사람처럼. 야 그거 힘들다 하면 뭐 대한민국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다른 반응 나오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아 난 다물고 있어야겠다. 아 난 그냥 닥치고 있어야겠네.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공무원에서 시간 까먹고 돈 까먹고 인생 까먹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겠죠. 그건 자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고시낭인들은 더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장생낭인들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한 공무원 열풍은 사그러지지 않을 거고 공무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공무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수록 공무원 시험에서 발 잘못 들였다가 청춘, 시간, 돈 다 까먹고 세상 한탄하고 못 나온 사람들, 허우적대는 사람들도 많아질 겁니다.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될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몇 년 동안 일 안 하고 공시바닥에서 일 안 하고 이 고시바닥에서 시간만 까먹는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거 그분들의 파이도 더 커진다는 거예요.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뭐 공무원도 좋은 직업은 맞지만 공무원도 들어가서 버텨야 좋은 직업이지 들어가서 못 버티면 그것도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마냥 힘들기만 하면 그것도 좋은 직업이 아니야. 공무원 되는 것도 행복해지려고
행복해지려고 그 공무원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공무원도 마냥 행복한 직업 아니니까 공무원 할 때 내가 정말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야 되고 붙을 만한 기본적인 어떤 자세와 피지컬이 되는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공무원 함부로 뛰어들지 마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